안녕하십니까. 오늘 4강, 드디어 4강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3강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3강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4강에서 오늘 이야기가 될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 뉴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동영상을 만드시게 되면 결국 유튜브라는 채널을 보편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는데, 제가 유튜브 마케팅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하셔야 되고, 구독자의 반응을 얘가 읽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이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카드 뉴스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으면 블로그에 어떻게 보면 썸네일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형태로 사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제작한다, 기획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에 붙여도 다 쓰실 수 있는 개념이라 오늘 그 중요한 카드 뉴스라는 개념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뉴스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짧은 글, 그리고 이미지와 짧은 글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 많이 접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영상 콘텐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이 카드 뉴스예요. 동영상 콘텐츠의 단점은 무엇이냐? 네, 다 봐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1시간짜리 영상이 있다고 여러분 다 보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러나 카드 뉴스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상당히 보완이 된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카드 뉴스를 만들게 되면 결국에 컨텐츠를 기획하는 능력이 좀 성장이 돼요. 아무래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동영상은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아무래도 길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카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획력도 좀 늘려보시고 이미지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같이 다뤄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드 뉴스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짧은 글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형태,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이 카드 뉴스도 어디다 올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4가지 채널이 있죠. 어디에 사용이 많이 되실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번과 4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지를 보정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썸네일이라든지 블로그의 어떤 썸네일까지도 요 카드 뉴스 형태로 좀 만들 수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일단 블로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한번 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카드 뉴스 자체가 메인일 수는 없는 채널이고, 인스타그램은 요새 카드 뉴스가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고요. 유튜브는 당연히 영상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제외가 되고, 4번도 결국에 이미지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2번과 4번 결국 같은 회사예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래서 카드 뉴스가 같이 잘 적용이 되는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요 앞에 걸 배우신 다음에 요걸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대학생 봉사활동이라고 검색을 하는데 각 채널마다의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패턴, 그럼 내가 어떤 정보를 원할 때 검색을 하고 어떤 글들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유튜브는 어떨 때 보시면 어떤 글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인스타에서 쳤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를 이해하시면 아, 나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즉 마케팅은 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여기선 이런 거 검색하는 거 좋아했지, 저기서는 그런 거 검색하는 거 좋아했지, 이런 어떤 패턴들만 이해하시면 거기에 맞는 채널에 맞는 것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제 내용으로 눌러봤어요. 아까 썸네일에서 실제 화면으로 들어오는 상태죠. 지금 여기는 썸네일, 그죠? 이전 준비 단계라면 들어갔을 때,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저런 글, 지금 어떤 김치찌개를 검색했을 때도 일단 블로그도 블로그 매력이 충분히 있어요. 어떤 글과 정보를 전달하기에 가장 방대한 양을 전달할 수 있어요. 왜? 유튜브 영상도 넣을 수 있고 링크로, 그죠? SNS는 어떻죠? 인스타그램은 저렇게 시각적인 카드 뉴스 형태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배울 요소도 저여기겠죠? 영상은 따라하기라든지 영상으로 또 표현하기 좋은 컨텐츠들이 좀 따로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마다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채널에다 올릴 건지를 좀 이해해서 올리시면 참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카드 뉴스가 왜 통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새 쇼폼 컨텐츠라고 해요. 결국에 빠른 정보들, TV보다도 스마트폰이 익숙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세대들이 사실상 TV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스마트폰 보급률 우리나라 전 세계 1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런 MZ세대에 반영이 되면서 쇼폼 콘텐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우리가 빠른 정보를 원하는데 되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카드뉴스의 형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세 가지 형태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시는 게 1번과 2번이에요. 나열형 카드뉴스와 스토리텔링 카드뉴스 이 두 가지를 거의 보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툰형은 자기가 일단 웹툰을 그리거나 이미지 작업이 되시는 분들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종류에는 넣었지만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기엔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나열형과 스토리텔링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웹툰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이실 것 같고 아마 나열형을 제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인생 철학 7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열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나열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 빠지는 식습관, 꿀팁 모음 이렇게 하면 이제 나열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스텝별로 보여주기에도 아주 좋은 이런 방법이나 레시피, 꿀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런 나열형 카드뉴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고 가장 많이 보시는 형태이실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형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코드가 있을 때 쓰실 때 가장 좋고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스토리텔링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텔링형은 대신에 기억에 남는 어떤 뭐 카드뉴스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나열형보다는 대부분 스토리텔링형이 많이 나와요. 임팩트는 아무래도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좋은데 보편적으로 사용은 뭐 카드뉴스가 조금 더 나열형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웹툰형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부분으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웹툰형으로 하다 보면 사람의 표정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세적으로 그걸 캐치해서 찍어야 되는데 웹툰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현 효과라든지 어떤 귀엽게 표현하거나 이런 표현의 영역들이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카드뉴스가 저는 이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부분들, 기획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게 중요해야 결론적으로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양질의 정보를 압축할 때 되게 좋아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압축할 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 예능 추천 67가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임팩트 있게 내가 좀 많은 정보를 미리 저장하고 싶어 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뭐 스토리텔링형, 사람형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여기 소재가 또 중요해요. 결국에 이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팔로워를 확보하시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왜 통일성이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음식에 관련된 카드뉴스 계속 올렸어요. 이쁜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썸네일을 해서 뭐 부천에 가보아야 할 부천 주민이 추천하는 음식점 3가지 뭐 안양 주민이 추천하는 음식점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어요. 홍대 주민이 추천하는 음식 3가지.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팔로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컨텐츠의 통일성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음식점이 계속 여기 있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추천하는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다음부터는 그 동네 가면 그것만 보고 찾아가면 되는 거죠. 신뢰를 가졌으니까요. 팔로우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컨텐츠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 없는 소재를 일단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통일성 있게 가져가셔야 팬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아마 카드뉴스 채널들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맛집을 계속 올려준다든지 영화를 계속 소개해준다든지 재미의 요소를 계속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카드뉴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성 있게 만들어서 팬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뉴스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유머이다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채널이죠. 인사이트 채널이에요. 이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로 나눠져요. 엔터테인먼트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의 니즈가 있다는 것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인사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럼 결국에 카드뉴스를 기획하셔야 돼요. 그냥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주제를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제, 그 다음에 제목이 중요하죠. 첫 장에 대한 임팩트,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기승전결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요걸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로 사례로 조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단은 대학생이라는 주제를 좀 정했어요. 타겟을. 자, 대학생들한테 컨텐츠를 통일성 있게 좀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어떤 주제를 생각할지 마인드맵처럼 그려본 거예요. 대학생의 학교생활, 대학생의 자취, 대학생 패션, 대학생 여행, 뭐 대학생 혼밥 요리 이거 하다가 또 이것보다는 좀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제가 봉사활동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자, 근데 고민하려고 보니까 대학생 봉사활동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건지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 이왕이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어필되고 사람들에게 수긍할 수 있는 단어들을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미 이전에 배웠어요. 가장 중요했다고 했던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해 보시면 수요를 알 수가 있죠. 보니까 봉사활동이라는 단어 자체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학생 봉사활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유는 여기에 조회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됐죠. 주제를 정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부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누가 볼 것인지 또는 어떻게 정보를 분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봉사활동에서 뭐 대학생 회계봉사, 대학생 봉사 종류, 대학생 봉사 노하우,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어떤 주제를 쓸 것인지 이제 정해서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제와 주제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좀 설정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그럼 이제 이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목이 필요하겠죠? 나열형으로 할 거냐 스토리텔링으로 할 건지 일단 결정하시고 제목 가장 첫 번째에서 임팩트 줄 수 있는 거 포인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내용은 당연히 기승전결로 쓰시면 돼요. 내용이 이어지게끔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목을 구상하시려면 저는 벤치마킹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 벤치마킹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내가 할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주제나 부제를 정하셨으니까 부제를 정하고 거기서 첫 번째 사진을 정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장. 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들어가서 그 부제를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올렸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고 또는 어떤 주제들이 많이 올렸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첫 장을 선택하셔서 메시지를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만드시기 전에 첫 장에 만들어져 있는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 채널을 보시고 거기서 괜찮은 거 벤치마킹이나 네이밍을 빼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목 만드시는 방법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은 내용을 만드셔야 되는데 내용을 만드실 때도 좀 공식이 있어요. 자, 세 가지 형태로 거의 많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부천에서 가보아야 할 카페 3가지, 뭐 32가지,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있고 꼭 알아야 될 5가지, 뭐 이런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은 궁금증 유발, 질문하기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 전달은 뭐 노하우라든지 꿀팁 위주에 들어가죠. 알아두면 꼭 좋을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도. 그래서 크게 이 3가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숫자를 활용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노하우나 이런 정보 전달 위주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 선택을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1번 카드뉴스 제목에 될 만한 것들을 벤치마킹할 거 찾고 두 번째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자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주제는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좀 통했고 부제를 이제 여러 가지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자 넘치는 다이어트 정보 과연 안전할까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기승전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전지적 넘치는 다이어트 정보 과연 안전할까라고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들로 좀 이어지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시냐면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완벽한데 제가 뭐 장수는 지금 여기 7장인데 장수는 크게 상관없는데 보편적으로 10장은 안 넘겨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10장까지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5장에서 10장 사이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5장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근데 뭐 줄여도 상관없고 내용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데 10장은 넘기지 않는다. 그럼 최대한 더 요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장을 만들고 있을 때 내용을 먼저 쓰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사진을 먼저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진에 맞춰서 글을 쓰시게 되면 내용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쓰시고 거기에 맞는 사진을 찾아서 넣는다가 조금 더 핵심적인 컨텐츠 기획 방법이시다.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결과물을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에 대한 부분들 스토리보드 쓰시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 넣는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 이런 형태로 한번 작성해서 직접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서 카드뉴스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카드뉴스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사실상 거의 플랫폼으로 다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어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카드뉴스 다 틀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잘 만들려면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사진 갖고 있는 거를 실제로 넣어서 보정이라든지 임팩트 있는 어떤 카드뉴스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보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을 보정하시려면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진을 많이 찍고 잘 찍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 일단 격자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9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선에 위에를 맞추거나 아래를 맞추거나 해서 어떤 중심을 맞출 수 있고 가운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격자를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다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눌러서 격자 설정이라는 기능들을 좀 꼭 켜주시고 카메라를 그냥 이제 쓰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한번 설정하시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거 꼭 한번 설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로 형태로 할 것이냐 세로 형태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내가 어디에 올릴 건지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로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요. 인스타는 세로 촬영이나 1대1이 많으세요. 그래서 채널이나 어디에 올릴지에 따라서 그 가로 세로의 촬영이 대부분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찍고 세팅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잘 찍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잘 찍는 것보다 보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 드려요. 왜? 찍는 거는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찍으면 좀 늘고 대부분을 잘 찍는다고 느끼는 게 색감에서 많이 느끼세요. 지금 이것도 어플을 쓴 건데 같은 장소인데 지금 다른 장소인 느낌이 충분히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후보정을 한다예요. 결국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들 라이트룸이라든지 스냅시드 이런 어플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데 제가 어플 한두 개 정도만 설명을 좀 드려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여러분 음식 사진 찍으실 때나 풍경 사진 찍을 때 차이가 진짜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두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쓰는 어플들 4가지를 설명을 드려요. 다 하지는 않을 건데 일단 라이트룸이라는 어플을 위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편집 어플이에요.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채널이죠. 그 인샷은 사실상 사진 보정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사이즈 조절해주는 어플이에요. 같이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이라는 걸 먼저 해볼 건데 어플을 설치하시게 되면 사진을 한 장 선택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정할 사진을 한 장 선택하시고 자,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면 수평을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수평이 되게 중요해요. 안정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맞으신 사진이 있다면 격자를 설정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설정이 안 돼 있으시다면 요거를 설정을 하셔서 일단 사이즈 맞춰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밝기를 들어가셔서 색을 보정을 할 건데 밝은 영역과 흰색 영역은 왼쪽 끝으로 끝까지 올릴 거예요. 밝은 영역과 흰색 영역은 왼쪽 끝으로 올리시고요. 여기 이미지가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두운 영역과 검은 영역 오른쪽 끝으로 쭉 늘릴 거예요. 자, 그러면 밝은 영역과 흰색은 왼쪽 끝, 어두운 영역과 검은 영역은 오른쪽 끝이잖아요. 이 자체만으로 색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조금씩 바꾸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색감을 찾으시는 거예요. 디자인적인 건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감을 조금씩 조절하셔서 맞추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효과를 눌러서 생동감까지 조절을 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감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계속 통일해서 올리면 컨셉이 되고 팬이 생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플을 통해서 좀 보정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뭐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나 이렇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색감 차이는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후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색감들도 다 보정이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냅시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기 기본 보정에서 분위기만 바꿔도 얘는 색감이 되게 밝아져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하실 때는 그냥 보정 눌러서 분위기에서 100까지 이렇게 끝으로 오른 쭉 당겨주시면 이런 식의 비포 애프터. 아무래도 기본 사진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야 올리기에도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연이라든지 음식 같은 사진들은 성과가 좀 많이 나오니까 활용해 보시면서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 보정 어플들은 좀 말씀을 좀 다 드렸는데, 걔네들을 통해서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눕기를 따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뉴스는 눕기가 뭐냐면 이제 배경이 없는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해줘서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요새 시대가 좋아서 이런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기 보이다시피 remove vg 라는 사이트를 들어갈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냥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remove vg.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배경 빼고 제외해줘요. 그 여러분들이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가지시고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고라든지 만약에 내 사진을 눕기를 딴다라고 했을 때 찍을 때부터 배경이 조금 깔끔하셔야 따기가 좋아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뒤에 배경이 없거나 이런 이유들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프로필 사진을 많이 따시기 때문에. 그래서 눕기를 원래 포토샵에서 따야 되는데 이런 사이트에서도 바로 가능하시고, 얘는 또 좋은 점은 핸드폰에서도 바로 따지세요. 그래서 꼭 PC로 안 들어가시고 핸드폰에서 remove vg라고 치셔도 다 이미지 배경이 재건된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미지 만드실 때 꼭 참고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미리 캔버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카드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뭐 만드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 화상으로 알려드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외에 사이트들을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뭔가 만드실 때 꼭 아까 말한 대로 미리 캔버스로 만들지 않고 뭐 PPT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내용만 이미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폰트에 대해서도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눈누폰트라는 이제 무료 저작권의 폰트예요.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폰트가 무료 저작권이라고 썼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상업적으로 이용 안 되는 폰트가 있어요. 무료로 써도 되는데 상업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어떻게 되냐? 합의해야 돼요. 너 이거 썼으니까 이 구매를 해라 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이런 거 확인하셔서 상업적 이용까지 가능된지 체크하시면 되고, 눈누폰트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가 필요하신 시대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픽사베이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미지 사이트 가입하셔서 유료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겠죠. 뭐 유료로 사용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단 픽사베이나 이런 데 사용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미지 쓸 수 있는 거 쓰시면 좋겠다. 뭐 다른 사이트들도 같이 놨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자기한테 도움에 맞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받으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도 요새는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블로그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이트 내에서 검색이 다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됐고, 이벤트 만드시거나 인스타그램 할 때는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미지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우리 4강까지 진행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트렌드 왜 해야 되는지, 결국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기회를 얻어야 되시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할 때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통 매체가 흔들렸다. TV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보고, 라디오도 잘 안 듣고,
근데 그 부분들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채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회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채널마다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중기, 장기를 플랜을 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할 것인가, 블로그를 할 것인가, 인스타그램을 할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블로그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인스타그램 책 우리나라 첫 번째로 썼지만 블로그가 매출의 가장 마케팅의 영역을 많이 차지해, 포션을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 목적성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성 있는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꼭 블로그, 퍼스널 브랜딩에도 좋아요. 내 포트폴리오로 쓰시기에도 참 좋고, 그리고 SNS라는 부분들을 좀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매출만 일으킨다가 아니라 여기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고 미용실에 고객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예약이 뭐 조금 있다가 있는데 보니까 그 고객님이 생일인 거예요. 밥 먹고 올라오면서 케이크를 하나 사온 거죠. 고객님 인스타에서 봤는데 생일신이더라고요. 들어가셔서 케이크 가족과 나눠 드세요라고 했어요. 고객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 받겠죠. 내가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 SNS에 올리잖아요. 그것만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뭐 영업을 하신다라고 할 때도 고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인스타그램에 있고요. 왜냐면 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얘를 활용하는 거 되게 중요하실 것 같고, 그거를 또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우리 마케팅의 전략대로 초기, 중기, 장기 검색 엔진을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4강까지 다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키워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오고 싶은 단어에 대한 리스트, 이런 것들도 조금 뽑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카드 뉴스 배우셨는데 이미지 보정이랑 이거는 해야지 늘어요. 그래서 되게 좀 생소하시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요새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제 유튜브 채널 오시면 좀 정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부분들 거기서 좀 채우시고 또 배우시면서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컨설팅이나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우신 거 또 한번 카드 뉴스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태까지 하셨던 것들 좀 정리하셔서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뭐 댓글에다 남겨주셔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또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져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자기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